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목표를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표가 무엇이든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우뚝 솟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흙 밖으로 얼굴을 내밀기 전에 먼저 땅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기복 속에 좌절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단계를 거치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강해집니다. 더 깊은 인식과 인내심을 기르게 되죠. 나의 행선지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거나 도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 때면 작은 단계들이 과정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공군에서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들 살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 다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남도 그라피 사진전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군이 전남 지역 군 단위 최초로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자가 4,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과 미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방문과 SNS 인증 등을 조건으로 지역 내 소비에 대해 최대 8만 원까지 여행 경비를 지급합니다.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어제 지리산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올무 131점을 수거했습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가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관심받은 분야가 재건축 완화 정책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우선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 안전진단 면제라고 보도가 됐는데 면제는 아니고요. 안전진단이 통과돼야만 가능했던 추진위 설립 같은 선행 조건을 후순위로 미뤄졌을 뿐입니다. 예.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 조합 신청과 설립 단계를 축소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하면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속도가 종전보다 3년은 빨라질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와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등의 대책이 이번 안에 담겼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번 발표로 우리 지역에도 건축 연한 30년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됐는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여수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는 총 66개 단지에 2만 5천 세대로 가장 많았고요. 예. 순천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연양동을 중심으로 60개 단지에 1만 9천 세대였습니다. 광양시는 45개 단지에 14,500세대가
30년이 넘은 단지로 나타났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사업성이 되겠는데요. 재건축 사업성은 일반 분양 물량을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저층 위주의 오래된 주공 아파트가 대체로 용적률이 낮고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네. 또한 그 면적 대비 인구수로 나눈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준공 이후에 무상 입주할 수 있는 무상 지분율이 높아지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낮아져 사업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 자재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요즘처럼 분양이 안 되고 집값은 하향세고 또 고금리의 금융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에서는 재건축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실제로는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에 일부 법안은 곧바로 시행하거나 시행령을 고치면 적용할 수 있지만 재건축 완화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 되겠는데요. 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2월 달에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총선이 있어가지고 법안 심사와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또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총선이 지나고 5월 29일까지인데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이럴 경우 다음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선거용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수 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투표권 배분 방식을 놓고 회원사들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여수 상공회의소는 1인 1사1표가 아닌 회비 납부액에 따라서 투표권은 최대 수십 장, 수백 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기형적인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이 됩니다. 3년 전 회장 선거 때도 50만 원당 한 표로 계산을 해서 막판에 10억 원을 내고 수백 표를 받아서 선거를 혼탁하게 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상임위는 올해도 특별회원 등의 명목으로 선거철을 앞두고 거액의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배분할지 여부를 논의를 하는데 오는 그 24일 날 논의를 한다고 하네요. 회원사 일부는 이런 식의 거액을 납부하고 투표권을 배분받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단 대기업들은 영향력 축소와 또 중소기업들끼리 싸우는 것이 꼴보기 싫다 이래서 탈회를 검토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수 상인은 전임 회장 시절 빚어진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을 수사를 받는 상황에다가 전현직 회장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등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어가지고 선거 방식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24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투표 방식을 논의한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시책 설명회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순천역 옆에 신축된 순천 생태 비즈니스 센터에서 올해 2024년도 소상공인 시책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련되는데 24일은 광주에서 한번 하고요. 25일에는 순천에서 행사를 한번 갖습니다. 네네. 중소기업부의 그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1대1 상담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전기요금 특별 한시 지원 등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0년 후 인구 10만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에 나선 공군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서 지난해 말에는
이를 인구정책실로 격상했는데요. 올해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공군 송민철 인구정책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구정책실이 새로 신설됐네요. 이렇게 인구정책실까지 두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민선 8기에 들어서 인구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군정 전반에 걸쳐서 공인구 10만 명 기반 구축에 기틀을 다졌다면은 올해는 이를 현실화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네, 인구 증대를 군정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정책과를 인구 정책실로 격상을 했고요. 정주 기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읍면 조직도 인구 행정팀을 새로 두어서 인구 정책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공군 인구가 6만 명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10년 뒤 10만 이게 그렇게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인구 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인데요. 우리 군은 세 가지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 발사체 국가 산업 단지가 2030년까지 조성되면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공만의 드론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센터에 지금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서 드론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인근에는 드론 특화 농공 단지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네, 26년까지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1,500여 명의 공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그 공만 일원에는 70만 평의 공영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광주 공 나로호수센터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벌교 공 철길 개설 등을 통해서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인구 10만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리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접근성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을 좀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정책들이 저희가 100대 과제를 지금 마련했거든요. 네, 이런 정책들은 착실히 추진하면서 올해는 일자리와 정주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그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 또 지역 공동체 지원 사업, 또 행정 인턴 등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이들의 그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국민 주도의 전입 인구 유치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귀농어 기촌인 지역 공동체 정착 체계 구축 등 전입 인구 유치 활동을 다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 택지 개발 및 공공임대 주택 조성 등 정주 기반 및 생활 편익 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인구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청년 인구 유입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별도 방안이 좀 있습니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아시다시피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데요. 우리 군은 그 청년 인구 유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2028년까지 내사랑 공기금을 15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 관내 2년 근속한 취업 청년에게는 350만 원을 지원하는 근속 장려금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또 행안부와 전남도 공모 사업인 청년 마을 육성,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춘누리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 지난해 10월에는 군청 개청 이래 최초로 공군 청년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이제 올해 주요 사업 내용 가운데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관심 중에 또 하나인 것이 이 주택 문제일 텐데 권역별로 지금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도 지금 마련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군의 주택은 노후 또 농어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과 기농어 기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역별로 택지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서 군정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2026년까지 500호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도양읍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청년 보금자리가 이미 30호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 점암면에는 공공임대주택 45호, 또 고흥 인근의 그 서초교회는 스마트 영농빌리지 65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12월에는 군청 인근에 350억 원, 140호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귀농어 기촌인 및 또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해서 정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밖에 또 특색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방금 열거해드린 이런 사업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이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은 지금 작년에는 행안부 기농 기촌 유치 성과평가 전국 1위에 이어서 네. 올해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 기촌 도시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아, 그만큼 귀농 기촌 1번지로서 대내외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뒷받침에는 귀농어 기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이주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 등을 직접 찾아가서 전입을 유도하는 찾아가는 귀향 기촌 운동과 함께 별도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네네. 이들의 불편상을 수시로 파악하는 사후 모니터링 사업을 대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 유치 성과 평가에서 이렇게 전국 1위를 차지하게 된 데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그런 결과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고흥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기초단체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데 이 인구 소멸 문제를 기초단체 수준에서만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을 하시면서 좀 느끼는 한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 네, 저희 군은 지난해 말 청년 인구는 2019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2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 어찌 보면은 그 지역 내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예, 또 미취학 아동 및 학생 수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지난해 말 고령화율은 44.3%로 사망이 출생의 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자연적 요인이 인구 감소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지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소멸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 증대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는 비단 어떤 고흥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모두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이제 여야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인구 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출생인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각종 정책 공약들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정부도 중요한데요. 우선 지역적으로는 전 공직자는 물론 국민과 향후가 함께 인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지대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앙 정부에서부터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법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주민들이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민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역할을 좀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귀농어 기촌인 유치를 하는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행정 주도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좀 정착시켜보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예. 또 덧붙여서 우리 군은 올해 그 전임자를 유치한 군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군의회 협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공군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동참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행정의 힘만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동참을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군 송민철 인구정책실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라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순천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가 3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남도그라피 사진전을 다녀왔습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 마주치는 일상 속 인물과 생활, 또 자연을 촬영한 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진 작품들 만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문화의 거리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다다 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소박하지만 전라남도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갤러리 한 구석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나무 테이블이 있는데요. 네. 이 3인의 사진가들도 걸핏하면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또 촬영한 사진들을 감상하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천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각종 장면들을 사진 속에 담은 그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3인의 사진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 3인의 사진가는요. 김태수, 이동희, 천명기 작가 이 셋입니다. 이 셋은 20년 전부터 문화의 거리에 살거나 또 수시로 드나들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면서 또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동희 작가를 통해 맺은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김태수 작가는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제로 23개 작품을, 이동희 작가는 전라남도 여러 지역에서 만나는 건축물을 주제로 16개 작품을, 네네. 천명기 작가는 순천만 습지와 또 여자만에서 만나는 갯벌을 주제로 12개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분이 만났고 네. 이동희 교수님은 본인의 이제 전공이기도 한 건축 부분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으신 거고 김태수 작가는 사람 그리고 천명귀 작가님은 갯벌을 주제로 이렇게 작품을 찍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전라남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요. 또 문득 마주치는 꾸밈없는 인물과 생활, 자연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남긴다고 합니다. 좀 특색이 있는 건 이 작품들이 일반 많이 보는 인화지가 아니고 한지의 인화가 됐다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진이 굉장히 선명하게 인화돼 있어서 몰랐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종이가 한지더라고요. 한지도 인화가 되는군요. 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한지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습기에 강해서 사진을 인화하고 또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지에 친환경적이고 또 스크래치와 습기에 강한 라텍스 잉크로 인화해서요. 다채로운 색감과 정겨운 풍경이 한지와 어우러져 더욱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작가분께서 전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좀 크셨다고요. 네, 특히 이동희 작가는 2015년 순천의 초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아서 문화일거리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또 직접 수립하셨는데요. 그래서 최근 인구가 줄면서 거리가 한산해지고 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민가와 또 향토적인 건축물에도 큰 아쉬움을 느껴 더더욱 사진으로 기록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동희 작가의 말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도시로 갈수록 모든 것들이 직각이고 그다음에 색이 선명하고 네온사인처럼요. 시멘트와 철과 유리로 된 건축물이 많죠. 근데 이제 지방의 이러한 민가들은 자연적인 재료, 즉 흙과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좀 우리 그 전통 생활에 밀착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생활 문화의 하나이고 우리가 자라온 곳이고 또 우리가 도해지 어떤 세련된 것도 좋지만 이러한 소박한 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참 문화유산으로서 좀 남겨두었으면 실물은 안 남기더라도 영상이라든가 사진으로 좀 남겨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사람은 사진의 매개체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라는데요.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또 용기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이동희 작가의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랄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다 갤러리의 남도그라피 사진전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고장의 멋들어진 정치를 이제 새삼 느껴보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힐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데 오셔가지고 예술 작품을 보시면서 자기 마음속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네, 이렇게 이번 전시를 통해서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겨운 미소, 또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열정을 느껴보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